현장에 대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임택에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는 내빈 여러분들께서는요. 네, 함께 이동을 하시겠습니다. 1시 반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1시 반에 오후 세션 시작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Welcome back everyone. 다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GSTC 지속가능 건강 컨퍼런스의 오후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세션의 주제는 비즈니스 리트리트 그리고 소규모 회의입니다. 우선 연사분들을 모시고 발표를 들어보고 다음 패널 논의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발표를 진행해 주실 분은 요코수카이신데요. 후쿠오카 관광 컨벤션 뷰로의 세일스 매니저이십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유코수가입니다. 후쿠오카 관광 컨벤션 뷰로에서 참여했습니다. 일본에서 왔는데요. 저에게 이와 같은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가 소개하고자 하는 것은 후쿠오카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요. 후쿠오카가 진행하고 있는 이니셔티브와 그리고 도전 과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속가능한 마이스 도시가 되기 위한 도전 과제입니다. 우선 기본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후쿠오카와 같은 경우는 규슈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규슈와 같은 경우는 일본의 남쪽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일본과 같은 경우는 4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후쿠오카가 위치하고 있는 규슈와 같은 경우에는 남쪽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규슈의 북쪽에 후쿠오카가 자리하고 있는데요. 후쿠오카와 같은 경우에는 공항이 있어서 직항편이 많은 아시아 도시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후쿠오카는 이와 같은 접근성에 기반해서 아시아 도시와의 다양한 교류를 해온 바 있습니다. 후쿠오카와 같은 경우에는 한국과에 있어서의 긴밀한 교류의 역사가 있습니다. 특히 부산과 같은 경우는 자매도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후쿠오카의 인구는 160만 정도입니다. 그리고 후쿠오카는 국제공항이 도시에 가까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접근성이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관련된 지역의 지도를 보고 계신데요. 후쿠오카와 같은 경우에는 도심이 상당히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연을 느끼면서도 또 식도락을 즐길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후쿠오카와 같은 경우에는 살기 좋은 도시로 3년째 계속해서 일본에서 선택이 되고 있습니다. 후쿠오카와 같은 경우 마이스 행사를 위한 기반 시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규모도 다양한데요. 컨벤션 센터 그리고 그 외 회의실이라던가 호텔 등이 잘 자리하고 있습니다.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와 같은 시설 그리고 접근성에 기반을 해서 후쿠오카와 같은 경우는 국제회의를 많이 일본에서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마이스 도시로서 후쿠오카는 지속적으로 조금 더 많은 회의를 개최하고 유치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습니다. 몇 가지 행사에 대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에 G20 회의가 개최가 되게 되면서 G20 재무장관들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중앙은행장들 그리고 재무장관들이 모였던 회의이고요. 그 외에도 럭비 월드컵이 개최된 바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그러면 왜 지속 가능성이라고 하는 이것을 대규모 마이스를 개최하는 도시가 달성할 수 있느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후쿠오카 같은 경우는 대규모 마이스를 계속해서 개최해 왔지만 지속적으로 지속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개최를 해온 바 있습니다. 그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이 도시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는 도시 숲이 되겠습니다. 어크로스 후쿠오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제 회의 시설이고요. 마이스 시설들이 집중되어 있는 곳입니다.
아크로스와 같은 경우에는 1995년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37,000주의 나무가 식목이 되었고 76개의 수종이 여기에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열섬 효과를 낮추기 위한 것이었는데요. 이것은 자연과 있어서의 공생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이후로 많은 새들이 이곳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씨가 퍼지게 되었고요. 지금은 5만 주의 나무가 이곳에 자라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곳을 보고 있는데요. 이것은 단지 이 환경적인 것뿐만 아니라 학계에서도 나무를 연구하는 데 있어서 도시숲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이 지역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아름다운 도시의 경관이 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아크로스 지역 옆에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해당 수변 공간이 되겠는데요. 여기서는 모닝 요가를 즐기기도 하고요. 그리고 서핑을 즐기기도 합니다. 기업 회의가 개최되는 곳인데요. 산 리조트 지역이라던가 그 외에 섬에서 개최가 되었던 그런 기업의 야외 행사들이 후쿠오카의 중심에서 개최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높다라는 것인데요. 후쿠오카가 가지고 있는 지속 가능성에 있어서의 개념에 기반해서 상당히 많은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활동은 아시아의 여러 국가들과 연계하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1994년과 같은 경우는 아테 지역 시티 서밋을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서는 여러 문제들과 이니셔티브들을 참여 도시들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상호 협력을 하기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15개의 국가에서 33개의 도시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후쿠오카 선언문이 제12차 회의에서 채택이 된 바 있습니다. 2018년에 개최되었던 아테 시티 서밋에서 채택이 된 것인데요. 아테 도시들은 SDG를 기반으로 도시의 경제 발전, 환경의 보존과 보호를 위해 함께 협력하겠다라고 하는 선언문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제13차 아테 시티 서밋이 여름에 개최가 되었는데요. 이것은 SDG의 로컬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개최가 되었습니다. 2030을 향하여라고 하는 부제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것은 도시에서 가지고 있는 여러 문제들을 논의하기 위한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아테 지역의 아동 컨퍼런스가 개최되었습니다. 이것은 줄여서 APCC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회의와 같은 경우는 1989년에 시작이 되었고요. 후쿠오카와 같은 경우에는 세계 평화를 이루어 나가는 데 있어서 아이들의 우정에 기반해서 미래의 평화를 이어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개최되고 있습니다. 교육 그리고 평화라고 하는 것, 거기에 더해서 아동이라고 하는 세 개의 키워드를 가지고 한 34년 동안 개최가 되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마이스라고 하는 것도 이곳에서 실천되고 있습니다. 11세의 아동 대사들이 함께 모이게 됩니다. 2주 동안에 있어서의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함께 소통하고 교류할 수 있는 기회가 후쿠오카에서 마련되게 됩니다. 이곳에 참여했던 첫 번째 1회 행사에 참여를 했던 아이들과 같은 경우는 30대가 되어서요. 전 세계에서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는 아이들이 대면으로 참여를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가상으로 화상 환경에서 저희가 진행을 했던 것입니다. 7월 달에 개최가
준비가 되었는데요. 아동 대사들 그리고 후쿠오카의 아이들과 같은 경우에는 영어로 환경 문제에 대한 토론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문화, 음료 문화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아동 대사로 활동을 했던 아이들이 유엔에도 참여를 해서 아동이 환경의 문제를 보는 시각에 대해서 발표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아이들의 시각을 들을 수 있는 중요한 기회였습니다. 아이들은 이와 같은 대사로서의 아동 대사로서의 활동을 했고 성장을 해서 APCC 등에 있어서의 중요한 환경 문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저는 이 사진을 보면 상당히 즐겁습니다. 지속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저희가 하는 활동에 있어서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어떠한 단계에서 지속 가능성을 추진하고 있는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후쿠오카의 행정기관과 같은 경우 관광과 마이스를 향후 10년 동안 재정립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GSTC의 에미 카이머와 같은 경우는 외부 전문가로서 초청이 돼서 지속 가능성에 대한 강의를 진행을 하기도 했습니다. 지속 가능성의 주요 요소는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성에 있어서 요건이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에 기반해서 도시와 여행 대상지와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각 정부 기관은 마이스 프로그램과 관광에 이렇게 변화하는 SDG에 있어서의 요소를 반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와 같은 컨벤션 시설도 마찬가지인데요. 다양한 이니셔티브에 기반해서 해당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니셔티브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속 가능한 프로그램을 마이스 참가자들에게 제공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단지 친환경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양성평등 등에 있어서의 다양한 사회 문제들도 함께 아우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SDG 이니셔티브가 함께 공유될 수 있도록 하고요. 행사를 개최하는 데 있어서 중심에 이와 같은 개념이 자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회용 빨대라던가 그 외에 인쇄물을 줄이는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고요. 로컬에서 현지에서 소스되는 현지에서 구매 조달한 식자재를 가지고 음식을 공급하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해서 마이스가 조금 더 지속 가능한 특성을 가지게 됩니다. 후쿠오카의 주요 시설인 어크로스 후쿠오카와 같은 경우도 인프라 시설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를 겪게 되면서 사람들은 웰빙이라고 하는 안정감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요. 행복감과 그리고 건강이라고 하는 것의 중요성을 더욱더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외 문화, 역사 활동이라고 하는 것을 좀 더 많이 강조하고 있는데 그것은 최근에 중요한 트렌드가 되고 있습니다. 후쿠오카와 같은 경우도 관련 기관들, 유관기관들과 함께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에 기반해서 지속 가능한 마이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산업, 정부, 학교와 협력을 기반으로 한 지속 가능성의 실현이 되겠습니다. 지속 가능성 그리고 지속 가능한 마이스라고 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시와 오늘 함께하고 있는 많은 뷰로들이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이니셔티브를 실천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 무코과 마찬가지로 그럴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여러분들은 그 과정에서 새로운 것들을 시도하고 새로운 도전 과제에 직면하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이제 마무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회의가 중요한 플랫폼으로서 아태 도시들이 함께 정보를 교류할 수 있고 우리의 연구를 조금 더 심도 깊게 가져감으로써 그리고 전파함으로써 우리의 지속 가능성을 달성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Yes, thank you very much, Sales Manager. 세일스 매니저께서 후쿠오카가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도전 과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또한 지속 가능한 마이스 도시로 정립되기 위한 노력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몇 가지 이니셔티브를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속 가능한 마이스, 지속 가능한 관광, 도시로의 예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The second speaker. 네, 다음 연사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벤자민 웡 트리콜라지의 CEO이십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기회를 저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오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선 너무 좋은 기회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저희가 회의를 대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잠옷을 입고 있지 않아도 된다는 점 너무 새로운 것 같습니다. 저에게는 참 오랜만에 이런 회의에 참여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 세션은요, 비즈니스 리트리트라는 주제, 그리고 스몰 미팅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마이스뿐만 아니라 좀 더 작은 마이스 트렌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 이름은 벤자민 웡이고요. 저는 트리콜라지의 공동 창립자이자 CEO입니다. 저희는 지속 가능한 여행 이벤트 컨설턴시고요. 일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GSDC의 멤버이고요. 이렇게 여러분들께 저희의 지속 가능 관광과 이벤트에 대한 경험을 말씀드릴 수 있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희는 세 가지를 합니다. 일단 첫 번째는 지속 가능한 여행을 디자인합니다. 비즈니스도 그렇고요. 럭셔리 트래블도 다 진행을 하고요. 두 번째는 이와 같은 이벤트를 계획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로컬 관광에 대해서 컨설팅을 하게 됩니다. DMO나 혹은 정부를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 비전은 명확합니다. 저희는 회사를 시작하기 전부터 이런 비전을 계속해서 이야기했습니다. 행복이 지속 가능한 관광 여정과 함께 만들어지는 세상을 저희는 꿈꿉니다. 제가 한 15, 20분 동안 여러분들께 이와 같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 지금이 정말 특별한 기회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함께 협력해서 실제로 작은 회의들을 만들고 또 기회를 만들 수 있을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이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지속 가능성, 그 다음에 스몰 마이스, 그 다음에 그 지속 가능, 그리고 또 스몰 마이스에 대한 팁을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사례 연구와 결론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요. 대면 회의가 이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국으로 모두 다 찾아오게 된 것이겠죠. 해외에서 오신 분들도 계시고 국내 참가자분들도 계십니다. 좀 흥미로운 점이 있다면 이 주제를 보시면요. 그 더 작은 규모의 마이스가 많아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아멕스 2022의 조사를 보시면요. 앞으로 마이스 분야에서 큰 성장을 보일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바로 작은 회의의 성장 때문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내부 회의, 두 번째는 작은 규모의 회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고객에게 이제 자문을 하는 그런 이사회와 같은 회의가 늘어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주 좋은 주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대면 회의가 다시 돌아오긴 했는데 좀 달라진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돌아왔지만 다릅니다. 그래서 몇 가지 주요한 변화를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글로벌 그리고 마크로 영향이 있습니다. 일단 비용이 오르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그 다음에 이제 인력이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호스피탈리티 산업의 인력이 많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몇 년 동안이요. 그리고 물론 저희가 이곳에 온 이유는 바로 우리가 책임감 있는 행동을 해야 된다는 인식이 있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또한
장소 역시도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한 여러 그 기업의 이벤트들이 다른 이벤트들과 또 경쟁을 벌이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목적이 있어야 이동을 하게 됩니다. 기업들은 우리가 좀 더 목적을 뚜렷하게 해서 뭐 출장을 가거나 이동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목적이 있는 그런 출장을 가기 위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더 많은 미팅을 한 번에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 지속 가능한 마이스인데요. 팬데믹 때문에 지속 가능성이 아주 중요해졌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힘든 시간을 보냈고, 그리고 또한 더 많은 경험 기반의 마이스, 그리고 더 작은 마이스를 사용을 해야만 기업의 문화를 다시 재건할 수 있다라고 파악을 하게 되었습니다. 더 작은 마이스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요. 비즈니스 리트릿, 그러니까 비즈니스가 축소된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지속 가능한 마이스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키워드는 지속 가능성이 이제 주류이다입니다. 이제는 주류가 된 것이고요. 그리고 또 이제는 이것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할 때입니다. 미팅과 이벤트를 만들 때 지속 가능성이 이제 가장 주류가 되었습니다. 데이터를 한번 보면 왜 그럴까라고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떨까요? 기업들은 이제 점점 더 지속 가능성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몇 가지 지표를 보시면 예를 들어서 UN Race to Zero라는 이니셔티브를 보겠습니다. 7,900개의 기업이 서명했습니다. 보시면 지난 2년 동안 큰 성장세를 보이고 있죠. 많은 기업들이 운영 방법을 제고하고 있고요. 그리고 운영 방법을 더욱더 지속 가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ESG, SDG 이슈에 대해서 더 잘 인식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런 이유 때문에 이벤트나 혹은 출장 계획자들을 보시면 83%가 계획을 세울 때부터 지속 가능성을 염두에 둔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물론 앞에 오전에서 랜디 씨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싱가포르가 그 데스티네이션, 즉 목적지의 지속 가능성과 관련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성과를 보이고 있는 국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명확한 타겟을 가지고 있고요. 보시면은 2023년까지의 그 배출 감축 목표, 그리고 또 2030년, 2050년의 목표들도 수립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싱가포르와 뭐 예를 들어서 다른 도시에서도 진행하고 있는 이니셔티브를 오늘 내일 들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는 전환할 기회이다라고 합니다. 근데 어떻게 할까요? 몇 가지 중요한 고려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지속 가능한 목적지입니다. 그래서 그 목적지 자체를 좀 더 지속 가능하게 만든 겁니다. 한국의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오전에 이야기를 했었죠. 지속 가능성 이니셔티브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환경이 전부는 아니죠. 이제는 좀 더 넓은 의미에서 봐야만 합니다. ESG, 그 다음에 지속 가능성, 그 다음에 다양성, 포용성, 사회, 문화, 영향, 이런 것들을 모두 다 고려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이 산업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 즉 잘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혹은 이 지역에서 이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도와주느냐, 이게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그 이니셔티브에 대해서도 잘 인식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이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그 3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4가지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purpose, 목적을 넣었습니다. 기업들이 점점 더 지속 가능성 이슈를 보면서 자기 자신의 기업을 위한 것이다라고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한 지구를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대면 행사를 생각을 할 때 하이브리드가 없어도 된다라는 의미일까요? 오늘의 이 컨퍼런스도 온라인, 오프라인 동시에 개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브리드 이벤트가 점점 더 가치가 중요해지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은 그 참석자들이 원하는 대로 선택할 수 있게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오고 싶어 하고 어떤 사람은 오고 싶어 하지 않을 거거든요. 그런 상황에 줌이 잘 사용이 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속 가능한 출장 전략을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다 출장을 갈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을 보시면 이니셔티브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일본 JTB 그 GSTC의 member인데요. 가장 큰 여행사 중 하나인데 카본 제로 이벤트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카본 풋프린트, 즉 탄소 발자국을 줄이는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시면은 이제 대규모로 지원이 된 것이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좀 더 깊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비즈니스 리트리트와 스몰 미팅 간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비즈니스 리트릿이라는 것은 좀 블레저나 인센티브형 여행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평소에 가던 곳과 좀 다른 곳, 그리고 좀 더 멀리 떨어진 곳, 이런 곳에 가고요. 그 다음에 고위급의 전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좀 더 친밀하고 편안한 세팅이고요. 그리고 팀빌딩 활동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그 문화 관광지에 가서 이제 팀빌딩 활동을 해서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좀 편하게 쉬는 그런 것이 비즈니스 리트리트이고요. 스몰 미팅은 조금 다릅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 기업의 회의예요. 그래서 내부 회의라든지 뭐 편리한 장소, 그러니까 호텔, 뭐 예를 들어서 뭐 기차역에 가까운 호텔 이런 곳에서 하겠죠. 그 다음에 그룹 토론도 가능하게 합니다. 그리고 좀 더 편안한 세팅에서 하게끔 합니다. 그리고 또한 대화를 좀 더 깊게 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회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상황 때문에 지금 이런 차이점 때문에 그리고 또한 스몰 미팅과 비즈니스 리트리트의 각각의 특징이 다르기 때문에 고려해야 되는 것도 다릅니다. 미팅의 사이즈와 그 다음에 일정이 다르겠고요. 그 다음에 지속 가능성 이슈를 해결할 수도 있고 좀 더 개인적인 그런 일정이 있겠고요. 그리고 또한 그 환경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뭐 작은 그룹이고 그리고 좀 더 개인적으로 자신의 맞춤형으로 일이 잘 풀어지기를 바랄 것입니다. 그래서 마이스가 원래는 장소나 클라이언트 혹은 교통, 수송, 회사, 뭐 호텔 이런 곳에서 예전에는 이제 조직을 했습니다만 스몰러 마이스의 특징 때문에 DMC나 혹은 여행사에서 역할을 수행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지역 공급 업체들과 협력을 하게 되는 겁니다. 뭐 최근에 최신판 코로나 관련 지침을 알고 있다라든지 혹은 그 지역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라든지 그리고 또 아주 특별한 장소에 많이 가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이러한 사람들과 협력을 하는 것이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컨텐츠와 그리고 또한 연결성을 만들어서 창의력 혹은 창조력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보시면은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인센티브나 팀빌딩 활동 등을 진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리트리트 스몰 미팅을 위한 것이 뭐가 필요한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이벤트를 기획하는 팀은 이런 점들을 고려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속가능성위원회가 또 고려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걸 고려하냐면 명확한 목표를 세우고요. 지속가능성 목표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명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긴밀한 협력을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 커뮤니티와 또 함께 더 긴밀하게 협력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벤트 사전에 조사와 교육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한 그 문화와 그리고 역사에 대해서 미리 알고 가게 되면 그 현장에 가면 그 현장 자체에 대해서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더 존중하는 마음으로 보고 경험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이스는 지속 가능성과 관련된 설문조사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니셔티브를 얼마나 이해하는가, 그리고 아이디어도 공유할 수 있고요. 그리고 좀 더 지속 가능한 소싱이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벤트 이후에 피드백을 받고 리뷰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몇 가지 계획에 대해서 팁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요. 이것은 뭐 아예 그냥 이벤트나 출장을 가지 말자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좀 더 스마트하게 하자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명확한 비전을 세우고 지속 가능한 목표를 세웁니다. 그리고 좀 더 전략적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더 목적에 초점을 맞춰서 생각을 해야 되고 다른 이해관계자들에 대해서 생각해야 되고 그리고 웰빙 그러니까 직원들의 웰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왜 이것이 그런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우리가 이 참석자들을 이런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가 이런 것도 생각해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커뮤니케이션 중요합니다. 왜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런 점들을 명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몇 가지 사례 연구 보여드리겠습니다. 최근에 했던 것들인데요. 이 원칙을 어떻게 실제로 수행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일본의 기업들을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숲에 만약에 중간에 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오른쪽에 위쪽에 사진을 보시면요. 숲에 앉아서 그냥 숲에서 부는 바람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여기 할머니가 요리를 해주고 계시네요. 거의 100년이 된 집입니다. 그리고 또 이야기를 하면서 저희에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이 지역에서는 평소에 어떻게 살고 있다 이런 일상을 들려주시는 거죠. 그 다음으로 여기 사진을 보시면은요. 채소 밭에 가서 이제 채소를 막 따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맛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보시면은 그 로컬 DMO와 함께 진행한 활동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 전에 이 활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해를 했고 이것이 누구에게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정보를 교류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니셔티브를 통해서 지속가능성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미리 이해를 하고 진행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미리 사전에 교육을 하면서 어떤 팁이 있으면 도움이 된다 이런 것들도 미리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존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뭐 플라스틱을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 이런 내용도 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로컬 커뮤니티와 그리고 지속 가능성이 아주 중요하다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주민들이 실제로 지속 가능성 활동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관광을 통해서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아이템들이 저희 회사에서 가장 인기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참여를 하고 이 지역을 위한 이니셔티브에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것은 이제 출장이잖아요. 비즈니스 여행인데요. 이것뿐만 아니라 또 다른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순환경제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비즈니스 아이디어를 저희에게 주면 실제로 함께 영감을 교류할 수 있습니다. 내년에
내년을 위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서로 교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펜을 만들게 됩니다. 무슨 의미냐면요. 일본의 경우는 지금 일단 일본의 경우 인구가 고령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골 지역 같은 경우는 또 고령화가 더 심해지고 있고요. 그래서 새로운 펜이 필요합니다. 더 젊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시골 지역으로 올 수 있게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또 참여자들과 다양한 피드백을 교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개선을 하게 되는 거죠. 제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잠시만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스몰 미팅인데요. 저희가 개최했었던 작은 회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가능성 자문단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목표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고 그리고 또한 어떤 일을 통해서 지속가능성이 가능하게 만들지를 생각해 보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사진이 보이실 텐데요. SDG 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SDG 목표가 써 있고 참가자들이 직접 여기 이제 기둥에 가서 각각의 이니셔티브를 보고 자신이 하고 있는 분야는 무엇인지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리고 다른 이니셔티브들도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 또 보여드리고 싶은 것은요. 저희가 고등학생들을 그 지역에서 초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벽에 뜨게끔 이제 온라인으로 참여를 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또한 인플루언서나 혹은 CEO나 뭐 이런 분들도 참여를 했고요. 그때 좋았던 것은 학생들이 바로 인플루언셜한 사람들과 직접 소통을 할 수가 있고 질문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참석자들이 감사하는 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때 이 고등학생들이 직접 기른 쌀로 만든 디저트를 서빙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급망에 대해서도 생각할 수 있고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도 그 다음에 로컬 커뮤니티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것이야말로 기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새롭게 발명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뭔가 바퀴 자체를 다시 발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목적지를 발명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속 가능한 여정 그리고 또한 우리의 지속 가능한 효과를 소통하는 일입니다. 제가 오늘 공유하고 싶은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마지막으로 마이스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마이스 컨설테이션 워크숍이 내일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인더스트리 그리고 데스티네이션으로 나눠서 말씀을 들으실 수 있을 거고요. 마이스가 보시면은 뭐 이벤트도 있고요. 그래서 내일 보시면 어떻게 이런 담론에 참여할 수 있을지에 대한 기회를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Well, thank you. Thank you very much for 네, sharing with us 감사합니다. the story of Tricollage, saying that 비즈니스 happiness to be 리트리트에 대한 experienced 것에 through 대해서 sustainable 말씀을 tourism. 해주셨는데요. 지속 And 가능한 yes, we 관광을 are to 통해서 continue 행복을 the 추구할 수 discussion 있다라고 tomorrow, 하는 so, 것에 대해서 들을 make 수 sure that you 있었습니다. will be joining 내일 us 또 once 추가적인 again 세션이 tomorrow 있기 as well. 때문에 다시 만나뵐 수 있는 So 기회가 now 있을 것 we're going 같습니다. to have the discussion, 이제 welcoming all 토론 the 시간을 moderators, 갖도록 the panelists, and the 하겠습니다. speakers of the first 패널 session. So 분들과 may I ask 자장님을 upon 모시도록 the 하겠습니다. moderator, the 우선 speakers, 자장님께서 and 위로 also 자리해 the 주시기를 panelists to join us on 부탁드리고요. the stage 패널 for the 분들 discussion. So 그리고 why don't we welcome them 위원장께서도 위로 with a 올라와 big 주시기 round of 바랍니다. 큰 applause.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Yes, as the air gate is reopening, there are more 자, demands on the 이제 점점 conferences 더 and 이동이 meetings 늘어나게 like this. 되면서 And through the 회의라던가 session, we 많은 are going 이벤트에 to 대한 discuss 수요가 늘어나고 today with 있습니다. the speakers
오늘 연자분들과 패널 분들을 모시고 그러면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관광 수요 속에서 어떻게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비즈니스 리트리트 그리고 스몰 미팅을 대상으로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세션을 이끌어 주실 하홍국 사무차장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마이스 협회에서 오셨습니다. Oh, yes, we'll have the mic delivered. 네, 마이크를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이크 전달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For the time being, Should I take over the role of 잠깐 introducing the 제가 speakers as well as the 함께 panelists? 하고 계신 분들을 소개하도록 하겠는데요. 네, 마이크가 전달되기 때문에 바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자장을 맡은 한국 마이스협회 사무총장 하홍국입니다. 저희한테 지금 할당된 아마 할애된 시간이 한 30여 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잘 이제 아시다시피 지금 코로나는 이제 백신 접종 이후에 소강 국면으로 접어들었고 또 어제 아마 세계보건기구인 WHO 사무총장이 이제 코로나의 끝은 이제 가시권 안에 들었다 이런 내용도 있었고 뭐 잘 아시다시피 이미 유럽과 미주에서는 노마스크 그리고 마이스 행사가 재개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나 이제 마이스 행사가 재개되는 데 있어서는 앞서 이제 두 분의 발제자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어떤 스몰 미팅이라든지 비즈니스 리트리트 관련된 부분들을 통해서 행사가 재개되는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한국관광공사에서 발표한 그 마이스 통계에 의하면은 코로나 이전에 2018년도까지 보면은 많은 국제회의 마이스 행사가 한국에 개최됐지만 실질적으로 보면은 통계를 보면은 100명 미만의 소규모 행사가 전체 71.8%를 차지했을 만큼 사실은 뭐 기업 회의라든지 소규모 마이스 미팅들은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좀 주목받지 못했던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런 계획을 통해서 새로운 아젠다를 또 설정하게 된 상당히 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행사가 지금 전라북도 새만금 부안에서 이렇게 군산에서 열리고 있는데요. 내년도에는 이제 2024년도 우리 전북에서 큰 국제 행사가 두 가지가 이제 개최될 예정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마스터즈 대회가 이제 5월달에 개최가 되고 또 8월달에 이제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가 또 이제 개최가 될 예정이었습니다. 이 큰 국제 대회가 전북에 코로나가 종식되는 시점에 이제 개최되는 만큼 오늘 논의되는 어떤 그 비즈니스 유틸리티라든지 스몰 미팅이 전북에 있는 많은 문화 콘텐츠와 접목이 되어서 이렇게 또 활용이 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된다면 상당히 고무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뭐 또 토론 앞서 이제 두 분께서 저기 발제를 해주셨는데요. 다시 한번 저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신 분 다시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앞서 그 후쿠오카 CBB에서 아까 발제를 첫 번째 해주셨죠, 그죠? 유코 수가님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네, 그리고 두 번째 발제를 해주셨습니다. 이게 트리컬리지 벤자민 웡 대표님께서 참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그 패널로서는 우리 한국관광공사의 마이스를 총괄하고 있는 권종술 실장님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수원 컨벤션 센터의 홍주석 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원래는 저기 경기관광공사의 강동환 단장님 참석하시기로 하셨는데 아마 코로나가 확진이 되셔서 참석을 못 하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홍주석 팀장님께서 지금 수원 컨벤션 센터의 이전에 경기관광공사에서 이미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내용들을 잘 아실 수 있을 거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패널 토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제가 지금 지금 세 분이 원래 하셔야 되는 두 분이 계시니까 좀 시간을 좀 여유 있게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분당 5분씩 이렇게 두 분에 걸쳐서 질문을 드릴 수 있는 의견을 말씀 주실 수 있는 형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먼저 앞서 두 분의 그 발제 내용을 이렇게 들으시고 거기에 대한 의견들을 좀 개진을 해주셨는데 그 전에 먼저 본인 소속 기관에 사시고 계시는 어떤 업무의 직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앞서 발표하신 두 분의 어떤 발제 내용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좀 게시해 주시는 것 같다가 한 5분 이내에 돌아가면서 한 분씩 좀 말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 권종술 실장님 한번 말씀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한국관광공사 마이스 실장 권종술입니다. 한국관광공사는 코리아 마이스 뷰로로서 문화체육관광부 중앙정부가 만드는 마이스 정책에 대한 집행 실행기관이고 지역 RTO CBB 마이스 업계들과 함께 한국의 마이스 경쟁력을 높이고 마이스 산업 생태계를 활성화시키는 업무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통역 시스템이 안 된다고 하는 게 마이크를 쓰겠습니다. 한국관광공사는 코리아 마이스 뷰로입니다. 그래서 문화체육관광부 중앙정부가 만드는 마이스 정책에 대한 집행 실행 기관이고 지역 RTO, CBB 등과 함께 마이스 산업을 육성하고 지역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같이 그걸 집행하는 마케팅 기관입니다. 그래서 주로 마이스의 유치와 홍보와 개최 지원을 담당을 해 오고 있습니다. 네. 네, hello, my name is Francis from Swan Convention Center. 저는 수원 컨벤션에서 참여를 했는데요. 잠깐 지속 가능성 활동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가 있거든요. 자료를 띄워 주실 수 있으실까요? 이거 슬라이드에 못 올리시나요? 안 되시는 거죠? 네. Let me just not this one but the other one. 저는 수원 컨벤션 센터에서 참여를 했습니다. 저희와 같은 경우는 지속 가능성 활동을 수원에서 이끌어가고 있는 기관입니다. And for our infrastructure, 저희의 기반 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4대의 전기 자동차 충전소가 컨벤션 센터 내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하이드로 자동차 충전 시설이 가까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그리드 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에 기반해서 에너지 효율성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하는 것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와 같은 경우는 지열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태양열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지열, 태양열과 같은 경우는 전체 에너지 소비의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은 그린 커튼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직사 광선을 막을 수가 있고요. 따라서 온도의 상승을 낮출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공기 정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기반 시설뿐만 아니라 지속 가능한 마이스 정책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수원 컨벤션 센터는 그린 마이스 운영 안내서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수원 컨벤션 센터에 오는 방문객과 같은 경우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그리고 또한 텀블러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고요. 저희는 LED 등을 사용하고 인쇄물이라던가 현수막의 사용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웹사이트를 통해서 여러 가지 관련 내용들을 또한 게재하고 있습니다. 화상 회의 시설을 마련해 놓았기 때문에요. 수원과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을 통해서 많은 회의를 조직을 하고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메타버스 기술을 마련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온라인 회의를 통해서 탄소 발자국을 낮추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마이스 행사와 관련돼서도 다양한 지속 가능성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와 같은 경우는 주요 행사를 다음과 같이 작년에 개최를 했습니다. 제4차 아태 환경 장관 포럼, 녹색 전환, 탄소 중립 포럼,
국제 물순환 박람회가 주요 부분이 되겠는데요. 환경 위기에서 중요한 환경 관련 논의를 진행을 했던 회의였습니다. 수원과 같은 경우에는 광교 호수가 가까이 위치해 있습니다. 바로 컨벤션 센터 옆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물 정화 시설이 이곳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물 순환을 통해서 깨끗한 정화된 물을 내보낼 수 있도록 하는 시설입니다. 수원과 같은 경우에는 레인시티로 알려져 있는데요. 빗물을 모아서 저류조에 가둔 다음에 그것을 도로 청소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여름에 도심에 있어서의 온도를 낮추기 위해서 이와 같은 빗물 공급기에 있어서의 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성 활동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이와 같은 노력들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속해 나갈 계정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홍주석 팀장님께서 이제 수원 컨벤션 센터 하시는 여러 가지 부분들에서 설명을 주신 것 같습니다. 앞서 이제 우리 군정실장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약간 좀 이렇게 시스템상에 이제 좀 오류가 있어서 처음에 말씀하시고 부분들과 좀 말씀을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오늘 주제인 이제 어떤 비즈니스 리트리트뿐만 아니라 스몰 마이스 관련돼서 우리 한국관광공사에서는 유니크 베뉴 선정 사업을 해서 전국 각지에 있는 어떤 유니크한 베뉴, 또 스몰 미팅을 할 수 있는 공간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원 정책들을 많이 펼쳐와 주셨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어떤 성과라든지 또 사업을 하시면서 따르는 한계라든지 이런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코리아 유니크 베뉴 사업을 2017년도부터 지금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니크 베뉴라고 하는 부분은 각 지금 RTO CBB에서도 각 지역별 유니크 베뉴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같으면 지금까지 39개의 유니크 베뉴를 지정해서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내년도까지 50개를 만들 목적이고요. 지정할 목적이고요. 유니크 베뉴를 지정하는 이유는 어떤 참가자에 대한 유니크한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그래서 개최 회의 장소에 대한 좋은 기억들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내려고 하는 부분이고, 유니크 베뉴는 작은 그룹의 미팅으로 최적화할 수 있고 그들의 맞춤형 회의를 세팅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강점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는 어차피 컨벤션 베뉴 행사를 하게 되면 이런 센터 같은 데서 행사를 하겠지만 맞춤형 이벤트로 유니크 베뉴에서 하게 되면 추가 개최 비용의 이슈가 발생합니다. 이런 것을 저희는 컨벤션 회의를 할 때 유니크 베뉴로 지정된 곳에서 회의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비용 지원들도 추가로 지원을 해오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에서도 유니크 베뉴들을 특화되어진 베뉴들을 발굴해 오고 있는 작업들이 있고, 이런 것들을 잘 만들면 저희 쪽에서 코리아 유니크 베뉴로 지정을 해서 해외 홍보를 하는 체계들을 갖추어서 RTO와 협업하고 있습니다. 네, 실장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다음으로는 우리 홍주석 팀장님께서 아마 이제 지역 컨벤션 센터 운영 관련된 뿐만 아니라 또 지역의 CBB DMO 역할도 같이 하고 계시고, 전에 또 이제 경기관광공사에서도 여러 가지 업무를 진행하셨으니까 어떤 비즈니스 스트리트나 스몰 미팅과 관련돼서 어떤 지역 콘텐츠를 활용한 그런 콘텐츠 산업 문화 이런 부분들과 활용한 연계한 그런 어떤 사례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Suwon is famous for UNESCO World Heritage. 경우는 유네스코에 등록되어 있는 수원 화성으로 상당히 유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러한 컨텐츠를 마이스에 충분히 활용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수원 화성이 유네스코에 등재되어 있는 문화유산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의 콘텐츠로 활용을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수원 시민들에 있어서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지속가능 활동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지역사회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죠. 예, 말씀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이제 여러 그 수원 컨벤션센터와 CBB 그다음에 한국관광공사와 관련돼서 여러 말씀을 주셨는데 또 앞서 발제자 두 분이 말씀 주신 부분들도 있고 혹시 이제 방청객 여러분들 중에서 관련해서 어떤 뭐 질문이라든지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한번 질문을 중간에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혹시 없으실까요? 그러면 일단 그 패널 한 분이 좀 사실은 빠져서 시간이 좀 여유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러면은 한 질문을 좀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앞서 이제 후쿠오카 CBB에서 오신 이제 유코 매니저님께서도 여러 가지 이제 후쿠오카 지방 정부가 서스테이너빌리티와 관련된 여건 변화 요소에 대응도 하시고 여러 가지 지속 가능한 이니셔티브 관련된 부분들도 이제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예. 사실은 이제 이런 것들을 실천하는데 관련된 이해 관계자들이 좀 적극적으로 참여를 어떻게 유도하느냐, 이게 사실 쉽지 않은 부분들 같은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성과들이 우리 후쿠오카에서는 좀 어떻게 나타나고 계시는지 좀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질문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어려운 질문인데요. 저희는 아직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속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독려하기가 쉽지 않은 주제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경제적인 것을 우선시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호텔이라던가 레스토랑들 이렇게 보게 되면은요, 이들과 같은 경우는 대규모에 있어서 마이스를 통해서 가져갈 수 있는 경제적인 편익이 크기 때문에 어떤 지속 가능성을 강조하는 그러한 행사들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지속 가능성의 가치라고 하는 것을 전달하는 것 자체가 도전 과제이기 때문에 여전히 고민하고 있는 주제입니다. 어떤 답을 드리기가 참 어렵네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여기에 대응을 하고 계신가요? 독려하기 위해서요, 참여를. 사실 이게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희 후쿠오카뿐만 아니라 모든 지방 정부, 한국에 있는 모든 지방 정부에서 같이 고민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 네, 질문 있으십니까? 예, 질문 있으면은 플로어에서 질문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Thank you. Hi, my name is Daniel. I'm from Taiwan. Our brand name is 저희 브랜드 이름은요, 타이완 피쉬 포레스트입니다. 로컬 커뮤니티 트래블 플래너이고요. 저희는 DIY 워크인 투어라든지 혹은 경험 그리고 특히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좀 더 그런 피싱 빌리지라고 하죠. 그 어촌의 그 문화에 대해서 알게끔 합니다. 벤자민에게 질문을 하고 싶은데요. 그 컨텐츠 굉장히 감명 깊게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포스트 코로나 트렌드 잘 보여주셨고 특히나 그 비즈니스의 그 지속 가능성에 대한 니즈 잘 설명해 주셨는데요. 사실은 페인트 포인트 같은 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만의 저희와 같은 팀에 좀 어려움이 있는데요. 정부가 이제는
플레이스 메이킹이라는 컨셉 혹은 그 지역 재활성화라는 컨셉을 계속해서 푸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고 그 지역의 경제를 살리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젊은 사람들은요, 그리고 이 커뮤니티들은요, 사실 자원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지식도 부족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의 보조금이 없다면 지원이 좀 부족합니다. 기업의, 그러니까 민간의 지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좀 힘든 점이 있다면 이 젊은가들이 열정을 가지고 있고 전문 지식이 있고 노하우와 그리고 로컬한 그런 컨텍스트, 그러니까 맥락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하더라도 기업들이 어떻게 투자하게 확신을 줄 수 있을까요? 그 지속 가능성이라는 그 컨셉에서 말입니다. 뭐 CSR을 통해서 이러한 로컬 그 스몰 팀 비즈니스를 돕게끔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함으로써 공동으로 더 큰 가치를 만들게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성을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들리시나요? 네, 질문 감사합니다. 정말 좋은 질문해 주셨습니다. 그 직접적인 대답은 없을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우리가 모두 영향을 받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특히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최근에 저희 프로젝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일본의 그 지방을 제가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그 주민들을 돕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지역을 돕고 있고요. 그 지역의 그런 자원의 경우는요, 고령화 문제 때문에 좀 부족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는 이들이 어떻게 하면 그 관광 컨텐츠를 만들 수 있을까? 그래서 경제 보탬이 될까?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사실 접근법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이슈가 무엇인지를 보게 되었는데 이슈는요, 사실 그 고령화 자체를 돕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안한 것은요, 그 관광 컨텍스트를 정말 많이 추천을 했습니다. 2시간 동안 경험하는 건데 그러면은 경험하고 돌아오면 바로 잊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컨텐츠를 만들 때 젊은 사람들이 새로운 팬이 되게끔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걸 했냐면요. 일단은 그 자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진짜 이슈가 무엇인지 이해를 한 다음에 그 빈집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안한 것은 아이디어가 몇 가지가 있었는데 우리가 좀 더 장기적으로 경험하는 뭐 1주, 2주, 3주, 한 달 살이 이렇게 하는 거 혹시 가능할까요?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농업도 좀 그리고 비즈니스도 좀 경험해 볼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빈집에서 좀 살면서 팬이 되게끔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거는 젊은 층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들의 관심을 갖고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청년들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또한 이들이 이제 기업을 어떻게 확신을 줘야 되느냐라고 질문하셨는데 아주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사실 그 싱가포르에서 오신 김수킴님과도 제가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요. 조금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점점 더 기업들에게 압박을 가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CSR뿐만 아니라 뭐 10년, 20년, 30년 전 시작한 CSR뿐만 아니라 이제는 ESG로 전환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업들은 점점 더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투자자들로부터요. 그리고 직업들로부터도 이제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압박을 받고 있고 또 그 지역의 커뮤니티로부터 그리고 또 이제 소비자들을 대표하는 마음에서 여러 가지 좀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런 활동을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는 안 하고 싶다는 건 아닙니다. 이제는 기업들도 기꺼이 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렇게 함으로써 뭐 동료를 받아서
기회를 만들 수 있게끔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자발적인 참여 기회도 잡을 수 있게끔 하고 그래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점점 더 지속 가능한 것만 담당하는 CSO를 만든다라든지, 그러면 이 CSO가 제일 최전선에서 이런 지속 가능성에 대한 제안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점점 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인식이 제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제 이야기를 했는데 IFRS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GRI인가요? 이것은 지속 가능성 보고서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 투자자들로부터의 요청 때문뿐만은 아니라 정말 하고 싶기 때문에 이제 하고 있는 것이고, 자, 일단은 요구가 있고, 그리고 또한 지금이야말로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상황 때문에 가장 적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사에게 직접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잘 이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질문에 좀 많은 답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다른 분 질문? 네. 네, 미스터 랜디. 예. Ready for me? 네, 제가 금융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듣고 싶습니다. 자, 벤자민께서 언급을 하셨는데요. 스몰 미팅이라고 하는 것이 코로나 이후로 계속해서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브리드 형식의 행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컨벤션 센터에 도시에 자리하고 있는 컨벤션 센터에 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해당 건물을 유지해야 되고, 그리고 또한 많은 비용을 감당해야 되는 운영자의 입장에서 조금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추가적인 비용을 또한 요구해야 될까요? 이 하이브리드 형태라고 하는 이런 것은 실제 건물을 유지하고 하는 데 있어서 재정적인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가 끝나게 되는 상황에서도 하이브리드라고 하는 것이 계속하게 자리된다면 재무적인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건물을 실제 운영하고 있는 측에서는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벤자민 씨께서 한번 답을 주시겠습니까? 아니면은 실장님 한번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매우 어려운 질문입니다. 사실은 마이스는 크게 지금까지 저희가 지금 한국에서 법제화가 되어진 지 지금 30년 돼 가고 있습니다. 97년도쯤 됐으니까 30년 정도 마이스 산업을 해오면서 마이스 산업을 크게는 대규모 인력들이 오는 메가 경제 효과를 가장 크게 꼽았었고요. 두 번째는 그 지역을 크게 아주 널리 홍보할 수 있고 인지도를 높인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마이스의 중요성을 많이 이용했었습니다. 근데 스몰 미팅은 대규모 경제 효과가 발생하지 않고요. 하이브리드화 되면서 참가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참가하면서 경제적 파급 효과가 없습니다. 마이스에서 가장 중요할 수 있는 기본적인 정보 교환, 파트너를 찾고 새로운 동향을 찾고 하는 부분은 가능하겠지만 경제적 부가 효과와 그 지역의 데스티네이션의 경쟁력이나 인지도를 높이는 효과는 없어지는 그러면서 소규모화되면서 조금 더 맞춤형으로 간다라고 하는 장점은 있지만 경제성이 없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 넓은 시설을 운영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유니크 베뉴는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조금은 대응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크게는 지속 가능성의 관점에서 봤을 때 소규모만 가지고는 될 수는 없다. 소규모뿐만 아니라 대규모도 필요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이스를 이루고 있는 기본적인 마이스 개체의 베너핏이 어떤 것이냐. 베너핏이 참가자들한테 유니크한 경험을 줄 수 있는 현장에 참가함으로 인해서 유니크한 경험을 주는 것, 그리고 중요한 정보, 중요한 파트너를 확보하는 것, 그리고 그 현장에서 필요한 지역 주민들과 함께 그 행사의 어떤 그 행사의 그 효과와
그 현재 지금 한국이나 일본이나 같이 겪고 있는 지역 소멸의 이슈들을 마이스 활동을 통해서 조금은 극복해낼 수 있는 좋은 수단이 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시설들이 갖고 있는 부분들도 친환경으로 바꾸는 것, 이런 것들도 이슈가 될 것이고요. 그게 단순히 소규모뿐만이 아니라 지금 지구적으로 보면 코로나가 끝났지만 엔데믹이 오고 있지만 엔데믹으로 끝났다고는 보진 않습니다. 기후변화도 있을 것이고요. 지금 대규모의 리세션들이 지금 오고 있습니다. 리세션이면 당연히 지금 물가가 오르고 항공료가 인상이 되고 있고 원자재가 오르고 있고 인건비가 오르고 있고 밸류 체인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리세션의 징후로 보이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리세션 이후에 기후변화도 있을 것이고요. 종다양성도 있을 겁니다. 환경의 외부 환경에 많은 직면한 어떤 위기들은 분명히 지금 준비되고 있고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저희가 준비할 수 있는 것은 결국은 서스테이너블, 지속 가능성, SDG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같은 생태계에 있는 분들의 협력, 그리고 그거를 위한 어떤 밸류 체인을 갖추고 준비하는 것, 이게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영역이라고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실장님 감사드립니다. 아마 이제 우리 그 랜디 대표님께서 질문해 주신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또 우리 특히 이와 같은 컨벤션 센터가 구축되어 있는 공간에서의 하이브리드 마이스가 어떻게 지속될 것이냐 부분들, 또 효과, 경제적인 파급 효과 이런 부분에서 실장님께서 또 잘 의견을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보면은 이런 컨벤션 센터가 구축되어 있는 공간에서는 그런 질문들 또 의문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또 국내에도 어떻게 보면은 대도시를 중심으로 컨벤션 센터 구축되어지지 않는 시군 단위의 작은 지방 도시에서는 그러면은 마이스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게 사실 어려운 이야기였고 사실은 설득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도입을 해야지만 마이스 행사가 가능하거든요. 왜냐하면 전 세계와 온라인에 연결할 수 있고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관점을 뭐 하나로 규정짓기는 어렵겠지만 이와 같은 컨벤션 센터 구축되어 있는 곳에서는 가능하면 많은 참가자들이 와서 저희 경제 파급 효과를 일으켜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또 이와 같은 호텔이라든지 컨벤션 센터 같은 대형 회의장이 구축되지 않는 그런 지방 도시에서는 그런 공간이 없다 하더라도 유니크 베뉴라든지 어떤 스몰 어떤 공간을 활용해서 하이브리드로 형태를 하더라도 전 세계적으로 많은 참가객들이 참가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또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하이브리드로 또 이 부분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작은 정부, 작은 지방 도시에서는 또 필수적으로 도입되어야 될 부분들이 아닌가, 이런 부분들도 저희 한국 마이스협에서도 같이 좀 고민하고 있는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뭐 또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은 또 우리 그 벤자민 대표님께서 지난 이야기에서도 사실 이 비즈니스 유틸리티라든지 스몰 미팅을 좀 창의적이고 스마트하게 좀 기획을 하려면은 DMC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아마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도 마찬가지로 기간에 국내 마이스, 대한민국의 마이스가 DMO를 중심으로 해서 많이 성장을 해왔지만 실질적인 DMC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는 데서는 조금 한계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후쿠오카에서도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도 마찬가지 고민인데, 사실은 DMC를 우리 전라북도에도 전담 DMC를 좀 양성하고 싶고 또 각 지역 정부에서 하고 싶은데 이게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어떤 그 수익 창출 모델이 좀 어렵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 여러 가지 이제 대표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좀 아까 타이완에서도 말씀 주셨고, 그래서 지금 지역의 지방의 어떤 콘텐츠를 활용한 어떤 소규모의 이런 행사를 특화시켜서 갈 수 있는 그런 수익 모델을 어떠한 관점에서 하는 게 그나마 좀 이렇게 좀 빠른 부분일지, 그런 부분에서 좀 대표님께서 말씀을 좀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예. Great. Thank you very much. 네, 감사합니다. 네, 아주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이게 제 비즈니스의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이 비즈니스는 코로나가 한창일 때 시작했습니다. 2020년 7월이었어요. 그래서 여행 산업을 지금 국경이 닫혔는데 시작한다고?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3년 동안 잘 버텼으니 기쁘다고 해야겠습니다.
저희는요, 두 가지의 사이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이 저희를 도와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첫 번째는 바로 투어리스트 자체, 그러니까 DMC 모델을 돕는 것입니다. 여행객들이 지속 가능한 관광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속 가능한 관광 컨설팅입니다. 제가 발표에 소개해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여러분과 같은 분들께 수요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트렌드를 알게 되었고, 그리고 이것을 로컬과, 그러니까 그 지역과 함께 지식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업데이트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공유를 했습니다. Because we are 그리고 또한 그 관광을 이들에게 가져다 주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새롭게 이제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또 새로운 관광 컨텐츠도 만들게 되고요. 그래서 저희는 확신합니다. 저희가 그 관광객들에게 제공을 하는 것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컨설팅을 하는 것들, 그를 통해서 우리도 얻는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 두 가지가 서로 윈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한 파트가 뭐 힘들다, 혹은 둘 다 힘들다, 이런 경우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그 관광을 그 지역 경제에 가져오려고 하고 있는 그런 노력 때문에 고객이 어떤 걸 원하는지를 보고 서로 잘 맞게끔 끼워 맞출 수가 있습니다. 컨텐츠를 만들어서 이거 지속 가능한 관광 경험을 또 제공을 하고요. 이런 식으로 서로 서포트를 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서로 돕게끔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합니다. 앞서도 이제 말씀을 좀 주신 내용들 중에서 이제 우리 마이스의 어떤 그 효과가 정말 방문객 수에 낸 어떤 방문객 경제의 어떤 파급 효과, 이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대한민국에서도 많은 지원 정책을 펼쳐왔고 그렇습니다. 물론 다른 나라 상황이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그런 부분들 이제는 좀 벗어나야 되지 않느냐. 정말 마이스 참관객들이 지역에서 쓰는 방문객 파급 효과, 어떤 경제적 파급 효과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부분들은 정말 마이스 행사를 통해서 나누는 가치라든지 이런 것들, 지식 정보를 공유하고 나누고, 그다음에 정말 뵙기 힘든 분들을 이 마이스 행사장에서 서로 네트워킹하고 만나고 교류하고 지속적으로 향후에도 교류를 뻗쳐나갈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산업이라든지 문화라든지 컨텐츠 이런 부분들을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알고 또 그와 같은 비즈니스 연결을 하는 부분들이 더 중요한 가치일 텐데, 그런 관점에서 사실은 제가 이제 후쿠오카 CBB하고 우리 수원 컨벤션 센터 홈즈팀에 공이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후쿠오카 CBB에서는 좀 지원 기준이나 이런 부분들이 참가자 숫자에 따라서 지원을 해 주시는 건지, 아니면은 그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참가자, 어떤 마이스 행사에 참가하는 분들이 지역에 중요한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하면 그에 따른 지원들이 좀 우선시 되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예, 다시 한번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후쿠오카 CBB 같은 경우는 어떤 여러 가지 마이스 행사에 대한 지원 정책이 있었을 텐데 그 부분들이 그러니까 외국인 참가 숫자에 대해서 지원을 해드리는 거지, 숫자에 따라서 지원해 주는 건지, 아니면 그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행사가 어떤 성격의 행사냐, 이런 지역의 파급 효과를 내는 이런 행사의 중요성에 따라서 지원을 해주는 건지, 예. 어떤 쪽이 우선시 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Well, maybe you are 네, 말씀하신 것이 어떤 기준이라고 질문하신 것 같은데요. 후쿠오카의 경우는요, 마이스에 대해서 기준을 삼는 것은 바로 일단 참가자들의 숫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코로나19 이전에는 저희가 두 가지의 재정 지원이 있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국제회의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럴 경우에는 만약에 50명의 이제 해외 참가자가 있다, 후쿠오카에 온다, 그러면 이제 그것이 기준이었고요. 그리고 또한 국내 컨퍼런스 같은 경우는 1000명의 일본 참가자가 후쿠오카로 온다, 그러면 재정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다 코로나19 이후에는 사실은 그렇게 많은 청중을 모시기가 힘들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줄여야만 했습니다. 그 숫자를, 그러니까 조건을 줄여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의 기준만 있습니다. 50명이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50명의 참가자가 후쿠오카에 오게 되면 이제 저희가 지급을 하게 됩니다. 네, 우리 홍두선 팀장님 지금까지 지원 정책에서 좀 혹시 수원에서는 변화를 주실 그런 계획이나 이런 분도 있으신지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Can you hear me? Yeah. 네, 들리시나요? 저희와 같은 경우는 지원을 하는 데 있어서 마이스 행사 지원은 규모 그리고 참가자 규모에 따라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국제 참여자가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것도 고려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은 조금 더 B2B 회의라던가 B2B 전시회를 조금 더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행사, 환경 행사 이런 것들이 이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ITO라던가 그 외에도 메타버스 이런 것이요. 사물 인터넷이라던가 메타버스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산업계 쪽의 지원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수원에 있어서의 산업을 조금 더 성장시키기 위한 목적. 네, 팀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수원에서는 여러 참가자 숫자도 중요하지만은 참가자 성격이 어떤 산업과 연관되느냐 이런 따라 지원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또 플로에서 질문이 하나 더 있으면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마이크 좀 서빙해 주시죠. 네. Thank you very much. 네, 감사합니다. 아주 훌륭한 발표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패널분들께서도 많은 식견을 공유해 주셨는데요. 코멘트를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질문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수가님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컨벤션 건물을 보았는데요. 컨벤션 건물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상당히 크죠. 지역 사회와 서로 연계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참가자라던가 그 외에도 참여자, 지역사회 이렇게 연계하는 데 있어서 이 중요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 그 건물이죠. 이러한 건물이 없다면 컨벤션 센터 이러한 건물이 없다면 그와 같은 연계점이 좀 없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해당 크로스 후쿠오카라고 하는 그 건물은요, 사실 상과 같은 형태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방문할 수 있고 또 모닝 요가도 할 수 있고 이러한 형태로 보았습니다. 수원 컨벤션 센터도 제가 방문을 해봤는데요. 주변에 있어서의 거주 지역과 상당히 긴밀하게 자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지역사회에 조금 더 많이 가까이 다가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지역사회 지원도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스몰 스케일 행사, 아주 소규모의 행사와 같은 경우는 혜택이 지역사회에 있을 수 있지만 행사의 규모에 따라서는 교통체증이라던가 그 외에도 공해라던가 이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컨벤션 센터의 공간을 계획하는 데 있어서 지역사회에 할당하는 그런 공간들이 있나요? 그래서 지역사회들이 누릴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공간들이 있습니까? 네, 질문과 코멘트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는 크로스 후쿠오카라고 하는 이런 많은 나무들이 식재되어 있는 그 건물 자체에 대해서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물 자체가 지속 가능성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요, 후쿠오카의 시민들과 같은 경우에는 그 건물이 아주 1995년부터 계속해서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시민들과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그 건물에 있어서의 가치를 그냥 그곳에 있었던 곳, 그런 그곳에 있었던 건물이라고만 인식을 하지 그 가치를 크게 인식하고 있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공간을 어떻게 활용을 하려고 하는 그런 것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건물의 가치를 지역 주민들에게 조금 더 잘 해석할 수 있게 전달하는 것도 우리의 역할이 아닐까. 마이스 행사를 통해서 그런 가치를 전달하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에 가면. 감사합니다. 지금 사실 패널 한 분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너무 열띤 토론이 되면 시간이 마무리돼 가는데 한 분 지금 한 2분 정도 남았으니까 30초간 잠깐 짧게 Q&A 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일 사무국장님. 네.
Thank you for the good presentation. My name is Peter. 네, 좋은 발표 감사합니다. 저는 고양 컨벤션에서 온 마이클입니다. 두 개의 질문이 있는데요. 하나는 벤자민에게 드리고 싶은데 DMC가 더 나은 방법이다라는 점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문제는 특히나 실제 그 커뮤니티의 경우는요, DMC가 그 인바운드 에이전시와 계속 경쟁을 하거든요. 그래서 가격 경쟁력적인 측면에서 좀 어렵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서비스 데이에 맞춰서 추가적인 요금이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끔 고객에게 견적을 낼 때 인바운드 에이전시들이 견적을 내고 DMC가 견적을 하면요, DMC의 견적이 인바운드보다 훨씬 높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해결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실까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후쿠오카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2008년에 이카 컨그레스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때 제가 느낀 것이 후쿠오카는 사실 정말 큰 대규모 컨벤션 센터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있는 이런 컨벤션 센터가 후쿠오카에는 없는 것으로 보였거든요. 그런데 사실 거의 유치 1위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센터가 없는 와중에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Well, you mean 네, 사실 저희가 컨벤션 센터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크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네요. 요코하마처럼. 그렇죠? Well, one thing. And thank you. 네. We are number one. 네, 그리고 또 1위 했다는 점 말씀해 주셔서 감사한데요. 아마 가장 큰 이유는 접근성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제공항이 중심은 아니지만 국제공항에서 그 도시의 중심까지 10분밖에 걸리지 않거든요. 지하철로.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국제공항 중에서 전 세계를 보더라도 이렇게 편리한 곳은 없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이게 중요한 이유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지만 아쉽지만 저희가 일본에서 1위는 아니고요. 저희가 상위이긴 합니다만 마이스 호스트 시티로서는 한 2위에서 4위 사이고요. 도쿄가 아쉽지만 도쿄가 1위입니다. 예, 부장님. Great, thank you. Thank you for the question. 네, 질문 감사합니다. To me, 저에게는요, 이것은 뭔가 상품의 차별성이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우리 상품을 차별화할 수 있을까요? 산업으로서 price competitiveness. 그 가격 경쟁만 한다고 한다면 그 산업은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누군가가 더 싼 가격은 언제나 가져오거든요.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저희가 차별성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지속 가능 관광만 포커스를 맞춥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부가적인 가치를 저희가 고객들에게 제공하는 것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일본 같은 경우는요, 커미션 비즈니스거든요. 그냥 몇 퍼센트 딱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컨설팅 회사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냥 이런 것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새롭게 이벤트를 만들고 관광 상품을 만드는데 지속 가능한 여정과 그리고 이벤트 자체를 함께 제공할 수 있는 것만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희가 최근에 어떤 그 업계 분을 만났는데 한 3시간 정도 전화로 이야기를 했는데 정말 놀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걸 가지고 있는지 알고 싶다. 그리고 어떤 경험을 상품으로서 할 수 있는지가 알고 싶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많은 그런 기업들이 만약에 나한테 10% 커미션 주면 혹은 커미션 더 주면 내가 널 선택할게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그런 얘기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걸 제공하는지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그리고 또한 저희의 그 가치가 제한이 어디인지를 명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그 차별성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정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차별성입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방금 말씀 주신 차별성에 대해서 또 답변을 주셨고요. 지금 사실 이 자장의 역할이 시간을 넘수하는 게 가장 중요한 역할인데 벌써 한 3분이 정도 지난 것 같습니다. 너무 죄송하고요. 나머지 또 관련된 여러 가지 어떤 질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으실 것 같고 오늘 또 너무 적극적으로 이렇게 참여해 주신 플로우에 계신 분들 그리고 수고해 주신 발제자분들 패널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나머지 하고 싶은 말씀들은 또 따로 메일이나 이런 걸 통해서 또 이렇게 서로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세션인데요. 사실은 좀 되게 열띤 중에 이렇게 진행이 돼서 상당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부분들이 여러 가지 또 질문하실 분들이 계시지만은 그는 다음 기회를 좀 넘기고요. 그만큼 또 두 번째 세션에 또 많은 열띤 또 참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세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Thank you very much, Secretary General, for leading the session. 네, 감사합니다. 이번 세션을 이끌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더 많은 도전 과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경제 침체가 올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팬데믹이 올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지속 가능성을 고려해야 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관광에서는 어떻게 지속 가능성을 통해서 이 도전에 대응할 수 있는가 들었습니다. 좌장님, 연자분들과 패널분들께 감사 말씀드리고요.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함께하고 있는 분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이제 정리하고 두 번째 세션은 3시 반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시 반 전에 착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안으로 들어오셔서 착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착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As we have mentioned, we're providing 네, 동시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리시버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널 1이 한국어, 채널 2. 1번은 한국어, 2번은 영어로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통역기는 사용하신 이후에 자리에 놓으신 채로 퇴장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잠시 후 시작하겠습니다.